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했다가 빚더미 않는다. 한국경제 내관이 되어버렸다. 6070 실버 파산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버 파산, 아니 파산을 해도 말이죠, 3040이 파산을 하고 4050이 파산을 많이 하지, 어떻게 6070이 파산합니까? 6070이 뭘 한다고 파산합니까?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6070이 말이죠, 마련한 돈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충분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도 직장을 못 찾은 3040 애들이 손을 벌립니다. 퇴직금 몇 푼 받았지만 그거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 안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손가락 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직금에다가 집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임대료라도 받아볼 요량으로 퇴직금에다가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상가를 삽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강신업TV를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와 친지의 삶에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자, 상가를 산다. 내가 이제까지 모은 목돈에다가 퇴직금 받은 거에다가 집을 대출 담보로, 집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상가를 산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한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신도시의 상가 분양, 아니 신도시가 아니고 서울이라 하더라도 이 새롭게 상가 분양하는 거 상당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목돈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묶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말이죠, 10년 동안 그 상가가 공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 내야 됩니다. 내 돈은 묶였습니다. 그야말로 불행의 시작입니다.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입니다. 그냥 사람이 늘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우쓱우쓱 그냥 늘어나고, 그야말로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 달라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 달라지고. 지금 애들이 없습니다. 사람이 줄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상가는 때려 박습니다. 상가는 많아지는데 사람은 없어요. 자영업은 망하고 있습니다. 저녁 장사는 안 됩니다. 저녁 장사는 공통으로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이 완전히, 삶의 형태가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념 분열, 그리고 세대 분열, 남녀 분열이 되면서 남녀 사이에 말이죠,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걸핏하면 난리 납니다. 성추행 뭐 어쩌고. 거기다가 세대 분열도 심각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념 분열, 저자가 우판지 좌판지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픕니다. 만나서 즐겁고 또 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야 이 대화할 때 재밌고 그 모임이 즐겁고. 아닙니다. 지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저녁 휴식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상가 임대료 받아가지고 노후 생활한다? 안 됩니다. 그럼 자영업은 어떠냐? 자, 자영업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은 일단 안 하던 사람이 말이죠, 60대에 자영업을 창업해가지고
돈을 번다? 아사라 말아라. 하던 사람은 모르겠어요. 되는 데는 되겠죠. 하지만 자영업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버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돈은 같이 때를 모아서 다닙니다. 따라서 가는 데로만 돈이 가지 나한테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낙스 부장이라고 말이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접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이 25년 차 대기업 부장이에요. 서울에 집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 경쟁에서 밀렸어. 임원 경쟁에서 임원을 안 가니까 이제 옷 벗어야 되잖아. 옷 벗었어.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에다가 또 집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 그 집을 갖다가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상가를 하나 샀어. 근데 그 상가를 살 때 막 그냥 뭐 월 1,000만 원 맞춰주겠다 막 그냥 그 상가 분양하는 사람들이 막 꼬셨어.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냥 뭐 금방 간이라도 빼줄 것 같아. 월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김낙수가 자기 마누라 몰래, 이게 중요해. 자기 마누라 몰래 사고를 친 거야. 벌써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퇴직금 전부 들어갔어. 거기다가 집을 담보로 했으니까 이자 내야 돼. 근데 이 상가가 안 나가는 거야. 딱 맞잖아요. 이게 공실로 있는 거야. 어떡할 거야 이제. 생활비도 없고 돈은 다 거기 묶였고 이자 내야 되고 지옥이야 지옥이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차장 가가지고 세차하는 거야. 그게 되나? 이게 안 되지. 결국은 집을 팔어.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대출금 갚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상가는 계속해서 공실로 남고 집만 사라진 거야. 그 후에 집값은 올라.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말이죠. 더군다나 60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신업 TV 보시는 분들이 50대에도 60대 많으세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지만 60대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이죠. 뭐 사리지 마세요. 상가 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있는 돈 가지고 그리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알뜰살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집 담보 받아가지고 뭐 상가를 산다? 자영업을 차린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특별한 경우라면 항상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라면 차릴 수 있겠죠. 땅 짓고 헤엄치는 거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또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장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아니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이 선생님 하던 사람이 경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당 하면 됩니까?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식당을 차리려면 식당 하기 전에 다른 식당에 가서 2년 동안 일해보세요. 직원으로 몇 년 동안 직원으로 일하고 다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직원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 1부터 100까지 나 혼자 할 수 있다. 직원이 갑자기 안 나왔을 때 내가 중국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중국 식당을 차리는 거야. 직원이 안 나왔을 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굴 믿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느냐? 있는 돈 까먹고 있을 수 없지 않냐? 아니에요. 있는 돈 까먹으세요. 있는 돈 까먹으라고. 집 모기지론 해가지고 집 모기지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 쓰세요. 예를 들어서 집이 뭐 15억짜리라고 합시다. 서울에 이제 평균이 15억이니까 15억이라고 합시다. 15억만 가져도요. 그러면 얼마든지 10억은 뺏을 수 있잖아요. 15억짜리 집이면 10억까지는 줄 거라고. 10억이면요. 1년에 5천만 원 써도 20년을 쓸 수 있는 거야. 20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년에 5천만 원을 써도 10억이면 20년이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게. 거기다 국민연금 더하고 하면은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뭐 60대면 이제 뭐 한 20년에서 20년, 5년, 30년 이건데 아니 그리고 5천만 원씩 뭘 쓸 게 뭐 있습니까? 또 국민연금도 있고 한데 그럼 3천만 원으로 쓰면 한 달에 300 정도 쓰면 국민연금 더하고 해서 300 쓰면 되죠. 그러면 30년 쓸 수 있어. 10억만 가져도 3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러면 내가 평안하게 그야말로 욕심 안 부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욕심이야.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개인의 생활을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60대야. 실버 파산 하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래도 대리운전이라도 하고 노가다라도 하고 가서 어떻게 뭐 밖에서 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돈 없으면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을 버려요.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애는 안 걸 거라고? 뭐 100집에 한 집 있겠죠.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애는 안 그래도 하더라도 우리한테 그런 부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기사로 났어요. 퇴직금으로 자영업했다가 빚더미 앉은 사람이 지금 한국경제 내관이 돼버렸다. 6070이 실버 파산을 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에서 4명이 60대다. 생계형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고 있고 이게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 난리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기업 다니는 김낙수 부장 이야기가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6070이 뭘 해보겠다고, 또 6070이 지금은 젊어요. 그러니까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실버 파산하는 일이 많다. 고금리, 경기 침체 벌어지고 있고 줄도산하고 있다. 이 보통 이 법원에 저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 파산 신청자가 39,993명이었는데 올해 12월 12일 현재 말이죠. 이때 60세 이상이 43.4%. 엄청난 거예요. 60대 이상이 43.4%. 60대 이상이라는 건 6070 아니야. 80대가 뭐 창업하진 않을 거니까. 그럼 70대도 창업 잘 안 하니까 결국은 60대가 창업한 거야, 이게. 60대 창업이 43.4%가 창업했다가 개인회생 신청했다는 거야.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주로 이제 은퇴하고 자영업 창업하고 폐업하고 그 다음에 부채 있는 프로 빠진대. 은퇴한 다음에 놀기 뭐하다 하고 창업해. 창업했다가 폐업해. 폐업하고 나서 한마디로 인생 종쳐버리는 거야. 거지되고 병신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실버 창업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40.4%.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강실업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뭐 10억 있다. 10억 아니라도 돼. 5억 있다.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내가 앞으로 국민연금 좀 나오고 하면 그거 하고 좀 보태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세요. 창업을 하지 말고 일을 조금씩 하면 되잖아. 그 동사무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같은데 이렇게 알아보면요. 아니 알아보는 데 있어. 그런데 알아보면은 조금 근일 하면 100만 원벌이는 해. 아니면 한 뭐 50만 원, 70만 원벌이는 다 해. 경비 나가도 좋고, 뭐 경비도 쉽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치료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부부가 건강하면 둘이 같이 하면 150만 원 못 벌겠어요? 거기다가 내가 갖고 있는 거. 근데 모기지론해. 그래서 얼마씩 집에서 받아 쓰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면 이 집에 손대기 싫은 거야. 이거는 이제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리고서 뭔가 다시 벌어가지고 다시 또 장사 좀 해가지고 큰 돈 좀 벌어봐야지. 욕심이야.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사람은 죄입니다.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죄예요. 그런 사람 말고 평생 안 해본 어떤 자영업을 하겠다, 평생 안 해본 뭐 상가를 사보겠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지금 60대 파산이 난리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실업입니다.